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대표해서 광주 소방안전본부 고민자 본부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19대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이자 전국 최초로 여성 소방본부장이 되신 지도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면 다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 최초라고 하니 그 단어가 저희 어깨를 좀 누르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을 임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났고요. 광주 소방 조직을 섬세하고 좀 변화를 주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광주 소방인들과 합쳐서 광주 소방 조직을 더욱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본부장님께서 이 현장 대응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현장 대원의 1인자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중앙119 구조본부 상황실장을 잠깐 한 1년 동안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국의 소방력을 강원도로 집중을 해서 진압을 했는데 상황실장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특수구조대의 소방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소방력을 여기 몇 시에 어디로 가라는 그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날이 다 새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지휘를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좀 더 꼼꼼하게 현장 활동에 대해서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장 지휘관의 역할을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소방 조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가 2020년 4월 1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소방 조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이제 소방력 투입하는 부분이 좀 제한됐었습니다. 네. 근데 국가직이 전환되면서 소방력 지원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균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균등 부분이 좀 해소돼 가지고 전 국민이 전 지역의 소방력을 평등하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평준화됐던 시스템이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평준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광주 소방안전본부 이런 강점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소방본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직활시지만 광주 소방본부는 타 시도에 비해서 119 특수구조대라든가 안전체험관 그리고 특수구조대에는 항공대뿐만 아니라 산악구조대 그리고 드론 운영팀이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광주 소방 조직에는 이제 조직원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단합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 활동하는데 유대 강화라든가 이런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첨단 시스템과 단합력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들이 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 사고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또 대응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에 화정동에서 39층 아파트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웠고요. 2차 붕괴 우려가 있어서 많은 관계자들이 인명구조 활동이 상당히 지연되겠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장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현장이 정말 난해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소방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시 통제단을 가동을 해가지고 전국의 소방력이라든가 인명구조견 그리고 그 도시 탐색 장비를 광주 그 현장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현장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그 중점적으로 제가 그 현장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그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2차 사고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그 현장 안전 그 보안 책임자를 둬가지고 대원들의 안전장비 착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그다음 유관기관끼리는 서로 협조체제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협조체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이, 언론 관계자들이 되게 궁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공개를 해서 그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또한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현장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그 구조 현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가족들한테 먼저 이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 지휘에 그 6명의 구조자를 원래는 31일간 그 현장 활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휘자에 따른 그 구성원들이 그 하나가 돼서 현장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 활동의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눈 녹듯이 아니면 그 스무스하게 잘 해결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의 대응 그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고 관련해서 대응 과정을 백서로 또 내셨잖아요. 광주시 소방본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낸 백서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담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조 현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대한 그 구조 활동이라든가 대응 분야를 전부 다 이제 일자별로 해서 31일간의 그 활동을 스토리텔링 해가지고요. 그 또 하루하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영상으로 해서 QR코드로 영상 시스템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백서에 담은 내용 중에 그 통제단 운영 부분,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응대 요령,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장비 활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소방본부장으로서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실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 7월 12일자로 광주 소방본부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해 10월에는 그 빛거울 국민안전체험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네. 개관을 해서 그 어린애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I 그 응급의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소생률이 전국 2위를 차지를 해서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앞으로 그 시민들에 대한 중점 시책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주택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 개폐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폐 장치를 그 시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화재가 났을 때나 유사시에 그 비상구가 자동 개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전 가구에 이제 그런 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그 저기 남부의 대촌이라든가 광산의 빛거울 센터에 대해서는 그 안전센터를 개소를 해서 그 소방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앞으로 시민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잖아요. 벌써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이 여름철에 시민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고나 사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물가나 유가 그리고 날씨마저 폭염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주소방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광주 전역에 31개의 그 폭염급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천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소방대와 합동으로 그 광주시 주변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보나 그 차량을 위해서 그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그 선풍기라든가 각종 기구들을 많이 쓰다 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주의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 콘센트 정리라든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한 달에 무려 17건 이상이 발생하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불씨를 제거한 다음에 그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온도가 높은 그 낮 시간에는 외부 출입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그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면 중간중간 텀을 이용해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중에서도 막 구토나 설사라든가 시각장애가 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해주셔서 안전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민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